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점, 흔히들 인생의 후반전이라 부르는 이 고개에 올라서면 우리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발자국을 가만히 뒤돌아보게 됩니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과 성공을 향한 맹렬한 질주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흩어졌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치열한 젊은 시절에는 내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명함 한 장으로 이어졌던 가벼운 인맥들, 그리고 외로움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채웠던 왁자지껄한 술자리의 소음들이 내 삶의 크기를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쉰이라는 나이의 무게를 견디며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그 화려했던 거칠애들은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남은 생의 험난한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이끌어줄 단단한 철학의 나침반이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이 끝내 가리키는 곳에는 결국 어떤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곁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깊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고독을 견디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군중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도태되는 것이라 여겼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을 낭만이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 본능의 밑바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절제력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는 대신 매일 아침 조용히 걸음을 내디디며 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결코 무례하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듯 이런 사람들은 술 한 잔을 기울일 때도 감정의 찌꺼기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대신 깊은 삶의 여유와 통찰을 나눌 줄 압니다. 스스로의 고독을 평온하게 즐길 줄 아는 이 정갈한 사람이야말로 곁에 두고 오래도록 발을 맞추어 걷고 싶은 진정한 벗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리듯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때 사람의 진짜 미천이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리석은 자는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백년을 살고도 여전히 세상 탓, 시대 탓, 부모 탓을 하며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들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운명마저도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내게 벌어진 일의 책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핑계를 찾는 대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걷다 보면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굳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위대하고 듬직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생길수록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인 양고집을 부리기 쉬워집니다. 이른바 꼰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위대한 통찰처럼 자신의 한계를 당당히 인정하는 지적, 겸손함은 50대 이후의 삶에서 더욱 고귀하게 빛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굳어진 아집을 깨고 새로운 지혜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평생의 벗은 내게 듣기 좋은 달콤한 아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뼈아픈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꾼은 칭찬으로 사람을 잡는 법입니다. 내 기분이 상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기에 기꺼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약점을 날카롭게 찔러주는 그 친구의 용기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영혼을 깨우는 친구의 쓴소리는 남은 인생을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훌륭한 방부제입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독 자기 자랑과 과거의 무용담, 자식 자랑으로 시간의 대부분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공감은 유창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어떠한 편견이나 판단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그 다정한 침묵과 고개 끄덕임에서 나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준 것은 말하기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남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사람의 곁에는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쫓아 더 많은 것을 쥐려 발버둥 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소박한 일상에 온전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사랑과 존중의 가장 깊은 뿌리가 가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걷는 고요한 시간,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소박한 밥상,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내 곁에서 묵묵히 발을 맞춰 걸어준 다정한 동반자와 나누는 따뜻한 눈맞춤.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자입니다. 가장 편안한 사이인 가족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타인에게도 그 다정하고 따뜻한 온기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어제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내일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치열한 성찰의 힘.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은 지난날을 후회하며 주저앉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더 올곧고 당당하게 걷기 위함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깎아나가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맑고 청명한 인생의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깊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맑게 흐르는 작은 냇물처럼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벗과 가족에게 맑고 시원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전, 너무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애쓰고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위대한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의 거울 앞에 서서 먼저 내 주변에 이토록 묵묵하고 단단하며 지혜로운 냇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평생의 벗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스스로의 고독을 다스리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일상의 소박함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맑은 냇물이 될 때 비로소 내 곁에도 나와 결이 같은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는 먼 항해에서 이 깊은 성찰과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줄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